웃겨서 정권 찬탈. 안녕하세요, 빨대양 서민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아니, 북한 핵은 그대로인데 종전선언하면 뭐 핵 사라지나요? 종전선언하고 핵 맞으면 안 아파? 북한한테 20년을 당했으면 깨달을 때도 됐는데 얘는 왜 이럴까요? 내년 베이징 올림픽 때 깜짝 종전선언하겠다, 이 계획인 것 같은데 얘네는 이 종전선언도 이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야. 지네 정권 연장을 해서 써먹겠다, 이런 잔머리를 접근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2일 중국 텐진에서 서훈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이랑 양재추 중국 외교 담당 정치부원이 만났어. 양재추 이 양반이 왕이 외교부장보다 한 계급 높은 사람인데, 아무튼 이 만남에서 양재추가 이랬답니다. 한국의 종전선언 추진을 지지한다. 근데 이 회담에서 양재추가 이런 말도 했답니다. 한미 안보 협의회에 대만 해협이 명기된 것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 예? 이건 또 무슨 말이야? 텐진에서 서훈 실장이 양재추를 만나던 시간, 서울에서는 SCM이라고 한미 국방장관이 안보회의를 가졌어요. 여기서 양국 국방장관이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같이 했는데요. 이거에 중국이 발작 버튼 눌린 거지. 대만이 이 중국 발작 버튼이잖아. 그래서 양재추가 우리한테 한마디 한 거예요. 야, 한국, 너네 그 대만 문제에 끼어들지 마, 뭐 이렇게. 근데 청와대는 중국한테 종전선언을 끌어내야 하잖아. 내년 대선 때 재미 봐야 되니까. 그래서 중국한테 잘 보여야 하는데 중국이 대만 문제에 끼어들지 말래. 근데 우리 동맹인 미국은 대만 문제에서 중국한테 한치 양보도 없어. 그래서 청와대는 선택을 해야 할 텐데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살펴봐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국제사회 역학관계가 과거랑 달라. 다시 냉전이 돌아오고 있다고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거라는 예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한 중국 전투기가 올해만 700대래요. 대만 해협에서는 중국 핵 잠수함이 포착됐어요. 투말할 필요 없는 무력 시위지. 그러면 미국은 보고만 있을까? 지난 10월에는 대만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고 대만 차이 총통이 인정했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재앙적인 결정이 될 거다, 이렇게 경고했어요. 대만 해협 위기가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중국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대만 침공을 시도했어요. 대만 진먼섬, 그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 특산품이 포탄 칼이거든요. 이 포탄 잔해로 만든 칼이라 이 포탄 칼인데, 이 포탄이 어디서 났느냐? 중국이 이 섬에 20년간 포를 쏴댔거든요. 바로 그 잔해야 중국의 대만 침공 흔적이죠. 근데 중국의 이런 시도는 다 실패했습니다. 왜? 그때마다 미국이 나섰거든요. 너네 그러다 핵 맞는다 이러면서 대만에 항모 전단 배치하고, 그러니까 이 중국이 쫄아서 이 대만을 못 먹은 거야. 그 후에 중국이 이 군비 증가 엄청 합니다. 일단 1964년에 핵 개발하고 2030년까지 핵 보유량 4배로 늘린대요. 또 미국이 배치하는 항모 찾겠다고 항목 킬러라는 둥평 25 미사일을 개발했지. 최근에는 항공모함까지 그것도 2대나 갖췄어요. 미국, 너네한테 힘으로 딸렸지만 이제 우리도 힘 길렀다. 대만 먹는데 끼어들지 마라, 이거지. 이 무력 충돌 위험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대만이랑 중국 위험 지수가 7.21이에요. 이 장제스가 국민당 이끌고 대만에 막 들어왔을 때가 6.70이었으니까 그때보다 지금이 전쟁 발발 위험이 더 높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특히 위험해요. 왜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 게 지금까지 총 3차례인데요. 지금 국제정세가 1958년 2차 침공 때랑 비슷해. 그때도 물론 미국은 건재했어. 근데도 중국은 대만을 침공했어. 왜? 그때 이라크에서 이 쿠데타가 벌어졌거든요. 이라크가 본래 왕정 국가였는데 1958년 자유장교단이라는 군부가 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공산당 허용하고 이 소련이랑 동맹을 맺은 거야. 아니, 중동에 소련이랑 친한 공산 국가가 탄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국 입장에서는 난리 난 거지. 근데 중국이 보기엔 오라? 미국이 중동에 잡혀있네? 그렇지, 기회는 이때지. 그래서 1차 침공 때 그렇게 호되게 당해놓고도 1958년에 또 대만을 침공한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그때랑 비슷합니다. 1958년 이라크가 미국 정신을 산만하게 한 것처럼 지금도 미국 전력을 분산시키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 바로 우크라이나 동부의 돈바스 지역이라고 있거든요. 여기가 이 러시아계 주민이 많은 데인데 지금 러시아가 여길 먹겠다고 이 국경 지역에 17만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어요. 러시아는 2014년도에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꿀꺽했잖아.
그때 미국은 손 놓고 있었죠. 근데 이번에 러시아가 또 도발을 해. 미국이 이것도 손 놓고 있을까요? 더 심각한 건 이런 곳이 또 있다는 거예요. 벨라루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나라가 거의 러시아 위성국가 같은 나라인데 여기 대통령도 독재자야. 뭐 6선인가 7선인가 그래. 근데 여기도 분쟁이 벌어졌어요. 이 나라가 폴란드랑 붙어 있는데 중동 난민을 이 국경, 그러니까 폴란드랑 붙은 국경으로 이 강제로 밀어내고 있어. 그래서 지금 여기 국경이 시끌벅적합니다. 근데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여기 칼라닌그라드라고 있죠? 여기가 러시아 땅이에요. 근데 보세요. 러시아랑 안 붙어 있잖아. 러시아 땅인데 러시아랑 떨어져 있어. 그래서 국경 분쟁 일으켜서 이거 붙여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사국인 폴란드는 물론이고 영국이랑 미국도 이 지역에 군대를 보냈거든요. 그럼 러시아는 가만히 있나요? 러시아는 핵폭격기를 초기에 비행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 못지않게 여기도 일촉즉발인 거예요. 중국이 이 태평양에서 깽판치고 있다면 러시아는 동유럽에서 깽판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맞닥뜨려야 할 전선이 유럽이랑 대만 이렇게 두 군데예요. 만약 러시아가 도발하면 1958년처럼 중국한테는 그때가 바로 기회가 되겠죠. 미국의 힘이 분산되니까. 그런데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이 전쟁이란 항상 이 만약을 대비하니까 만약에 말이죠, 이 중국이 대만을 치고 간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일단 오키나와에 있는 주일 미군이 참전하겠죠? 이 평화헌법 고치려고 이 호시탐탐 기회만 엿보는 일본도 어떤 방법으로든 개입할 겁니다. 근데 가까운데 미군이 또 있어. 맞아요. 우리 주한미군이 참전하면 우리 평택 주한미군 기지가 이 중국의 공격 목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이랑 중국은 조중 동맹 조약을 맺고 있거든요. 이 조약은 한쪽이 무력 침공을 당하면 자동 개입이 원칙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면 북한도 자동 참전해야 되는 거예요. 뭐 사무라된 조약이라 실효성은 없다고는 하지만 일단 조약은 그래. 그래서 이 자칫하면 동북아시아가 화약고가 되는 거예요. 국제 정세가 이러니까 전문가들은 지금 냉전이 다시 시작됐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 최대 화약고가 동아시아가 될 거랍니다. 그러니까 신냉전이지. 근데 옛날 냉전 때는 이 자본주의랑 공산주의가 대결했잖아. 그렇다면 이 신냉전은 누구랑 대결하는 걸까요? 이제 공산주의 국가도 없잖아. 러시아도 공산주의가 아니고 중국은 공산주의도 자본주의도 아닌 끔찍한 혼종이고 북한은 뭐 왕조지. 그게 무슨 공산주의야. 그렇다면 이 신냉전의 진영은 어떻게 나뉠까요? 이번 주에 열릴 텐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처음 만들어서 새로 진행하는 국제회의가 있어요. 총 107개 나라 정상이 참여한다는데 뭐 규모가 대단하죠? 당연히 우리도 참여합니다. 근데 러시아, 중국 같은 나라들은 초청을 못 받았어. 이 살짝 감이 잡히죠? 맞습니다. 이 국제회의의 신냉전을 이해할 힌트가 있어요. 이 국제회의의 이름이 뭐냐? 바로 민주주의 정상회의. 그렇습니다. 바이든이 생각하는 신냉전의 전선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민주주의. 지금 국제 정세는 민주주의 국가랑 권위주의 독재 국가가 맞붙고 있다는 거예요. 두말할 거 없이 중국은 일당 독재, 러시아는 푸틴 독재잖아. 이 신냉전이 펼쳐지면 이 국제사회 역학관계가 확 바뀌겠죠? 그러면 기존 국제관계에 매여있던 나라들은 새 구도에 맞춰 비용을 치러야 할 거예요. 예를 들면 호주는 수출의 4분의 1을 중국한테 하는 나라거든요. 근데도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이랑 맞짱 뜹니다. 비용을 치르더라도 중국 꿀 안 빨겠다는 거죠. 러시아는 깽판 칠 때마다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 잠그겠다 이렇게 협박해요. 이 가스관 잠그면 유럽 에너지 비용이 따따블로 올라갑니다. 근데도 독일은 이번에 러시아 가스관 공사를 중단시켜버렸어. 비용을 치르더라도 러시아 가스 꿀 안 빨겠다는 거지. 벨라루스 위에 리투아니아라는 나라도 있어요. 작은 나라인데 이 중국이 주도하는 유럽 국제회의인 17+1 회의 멤버였고 중국 1대1로에도 참여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중국 열받게도 대만 대표부를 설치했습니다. 아니 중국 입장에서 대만은 국가가 아닌데 이 대만을 국가로 대우해 준 거예요. 한마디로 중국한테 웃장하고 덤빈 거죠. 그래서 중국이 대사 소환하고 어쩌고 오지게 한판 붙었습니다. 근데 리투아니아 이 작은 나라는 왜 중국 신기 건드리는 일을 할까요? 홍콩 민주화 시위를 탄압하는 중국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라고 느꼈답니다. 민주주의인 나라와 민주주의가 아닌 나라의 대결, 그 전선이 리투아니아에서도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소련 해체되고 미국이 유일한 지구별 최강자였잖아요. 그때는 중국이든 러시아든 우리든 다들 그냥 올망졸망하게 그럭저럭 친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미국한테 덤비는 애들이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 최강자 미국 위상이 도전받고 흔들리는 시대예요. 그래서 다시 전선이 나눠지고 있어. 우리가 뭐 아프리카나 남미에 있다 이런 또 모르겠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전선 한복판에 있습니다. 이 신냉전에 애매하게 중립을 지키거나 이 방관자의 척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선의 한 축인 중국이 한미 안보 협의를 비난하고 대만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이 민주주의를 탄압하는데 거기에 쪼르르 달려가 핑핑이 형님 핑핑이 형님 우리 정전선언 좀 급신급신.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외교인가요? 이게 우리 미래를 생각하는 짓인가요? 이거 좀 심하게 말하면 대선 때 이벤트에서 정권 연장할 생각에 우리 미래 팔아보는 거 아니야. 아, 이 PD 또 어디 갔어? 너 또 중국 음식 먹으러 갔냐? 하여간 진짜 중국 음식 되게 좋아해. 그 중국 좋아하지 마.